네, 그 국정감사 시작하는데요. 장관님, 예, 그 해방되고 나서 예, 친일파가 다시 그 경찰에 들어오고 국가 권력기관에 등장하면서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애국지사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민주화됐지만 민주화된 이후에도 과거 권력기관에 이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가 안 나와요. 네? 예. 최근에 간첩 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심에서 무죄 판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장관님? 예. 자, 제가 국가기록원의 과거 국무회의록을 통해서 몇 가지 보국훈장 관련돼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보국훈장은 아시다시피 공안 사건 관련돼서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동백리 사건, 이거 2009년에 진화의 진상조사 이후에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67년 8월에 보국훈장 수여를 했어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던 이철이, 홍필용, 양두원, 이용택, 정낙중에게 이 사건으로 보국훈장이 갑니다. 다음은 임종영 씨 사건입니다. 196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거 역시 불법으로 체포, 감금, 가혹행위를 해서 이 간첩 조작해서 2014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69년에 11월 보국훈장 받은 사람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허담, 김춘희, 여인원, 조현 이 사람들 보국훈장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거 역시 74년도에 중앙정보부에서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 11월에 대법원 일부 재심에서 무죄 판결 원심 확정됐습니다. 이것으로 보호군장 받은 사람이 74년 5월에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안경상, 장성록, 최찬옥, 오치혁, 한병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예 그 행안부 공개사원 DB에도 명단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거 역시 삼척 지역에 일가족 간첩을 해서 이 중에 2명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83년 7월에 집행이 됐죠. 이 역시 2014년 4월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됐습니다. 79년 10월에 이 사건으로 보국훈장 수여받은 사람이 삼척경찰서의 이홍군, 신경수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이름 읽었느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보국훈장 받은 사람들 이름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하고도 서원 취소 아직 심사조차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몇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서운을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분들은 훈장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고문 및 강압 수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한 게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 반인륜적 범죄, 그 다음에 이 국가 권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제한적으로 언제든지 이 법이 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이 거짓 공적 의심 대상자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넘겨주십시오. 지금 간첩 조작을 사위로 해서 보국훈장을 받은 의심 대상자가 24명.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 수요일과 사건 발생 연도의 연관성과 관련돼서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다 읽어볼게요. 최봉남 사건 1971년, 납북귀한 어부 박올림 사건 72년, 제일동포 강정원 사건 75년, 김기산 사건 1980년, 이현치 사건 1981년, 박동훈 사건 1981년, 제일저총련 최양준 사건 1982년, 곽정대 사건 1983년, 김상순 사건 1983년, 남북귀환자 정영 사건 1983년, 납북어부 서창덕 사건 1984년, 이장영 사건 1984년, 조일치 사건 1984년 모두 재심에서 무죄 받은 겁니다. 이 보국훈장 받은 대상자가 24명이나 좀 추정돼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 자료가 없다고 지금 공적심사 자료가 지금 다 소실돼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뭐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서원 취소한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무죄를 판결을 난 사건에 대해서 서원 취소한 게 있으니까 이 문제에도 행정적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공적 서류가 없다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왜 보고훈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취소 사유가 된 다음에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장관님. 예, 의원님, 예, 요건 왜냐하면 이 보고훈장 받으면 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지원, 기타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간첩 조작 사건을 사유로 해서 이미 보훈장이 취소된 20명 중에서 취업 지원만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녀들이 국방부에 다 가점 취업을 해서 보훈특별고용 등 가점 취업으로 취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취업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 판명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손가락질 받고 주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도 없어요. 왜? 주변에 다 떨어져갑니다. 친인척까지. 그런데 이런 간첩 고문을 통해서 강압적 수사를 통해서 간첩 조작했던 사람들은 훈장 받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취업시키고 국가로부터 연금 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단순히 행안부에서 관료적 태도를 통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심사할 수 없다? 이게 사회 정의입니까? 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난번에 서원 취소 예가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역사와 정의를 꼭 바로 세워주십시오. 장관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